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오늘도 채용 설명회와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처음 함께 만나보실 기관은 바로 한국서부발전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서부발전 인사운영부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대기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유익한 채용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용 설명회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채용 설명회는 우선 한국서부발전이라는 회사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채용 현황과 정보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는 채용 제도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서부발전이라는 회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전력자원의 개발 및 발전,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전력산업구조 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01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사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본사는 충남 태안군에 위치해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시장형 공기업입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현재 2,774명의 임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약 4조 9천억가량의 매출액을 보이고 있으며 10조 9천억가량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01년 한국서부발전이 설립된 이래로 한국서부발전은 다양한 변화와 시도를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대를 맞이하여 본사가 충남 태안으로 이전했으며 가장 최근 2020년에는 김포 열병합발전소 건설 공사를 착공하며 이제 수도권 발전소로서의 부지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한 성장에는 코에프 비전 2035 전략 체계가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혁신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어 사회 공공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과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비전을 수립하여 최고를 향한 열정, 성장을 위한 도전, 생명 안전의 존중, 상생을 통한 신뢰라는 4가지 핵심 가치를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전략 방향과 경영 목표, 전략 과제는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사업 현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태안, 평택, 서인천, 군산 4개 발전본부와 김포, 구미 2개의 건설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안발전본부의 경우에는 유연탄 6,100메가와트 규모로서 국내 최대 규모 중 하나의 화력발전 단지입니다. 한국서부발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발전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서인천, 평택, 군산복합이 있으며 이 복합발전소들은 LNG를 발전 연료로 해서 수도권 전력 공급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IGCC,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김포 구미에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수복합, 공수복합, 공주복합 그리고 서부발전연구소가 대전에 위치해 있는 등 국내 유수의 부지에 사업소 부지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에서도 한국서부발전은 진출을 해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미주 그리고 호주, 유럽까지 해외 신재생 사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제 해외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국서부발전에 입사하셔서 본인의 꿈을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채용 현황과 정보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5년간 채용 인원에 대해 먼저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적게는 100명부터 많게는 200명 넘는 인원을 채용하였으며 이는 이제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청년 구직난이 심화되는 시기에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정규직 총 신규 채용 인원의 대부분이 청년 채용 인원이며 이전 지역 인재와 고졸 역시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올해 2022년도 채용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반기 4직급 대졸 수준 신입사원 모집 공고를
어제자 1월 26일자로 개시를 하였고 총 79명의 선발 인원을 총 79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사무, 기계, 전기, 화학, ICT, 토목, 건축 직군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경력 전문가 및 별정직 신입사원 모집 공고도 함께 공고를 하였고요. 이 부분도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채용 계획과 체험형 인턴 채용 계획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반기 경우에는 상반기 경우보다는 조금 인원이 줄어든 약 20명가량 대졸 수준과 고졸 수준을 합쳐서 동시에 이제 채용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정확한 시기는 아직 조금 미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험형 인턴도 마찬가지로 상하반기 나눠서 각 한 번씩 100명가량 총 200명 이제 채용할 예정인데요. 정확한 계획은 아직 하반기까지 계획 일정이 조금 남아 있다 보니까 인사 운영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용 분야별 직군과 직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4직급 기준으로 사무, 발전 기계, 전기, 화학, ICT, 토목 건축 직군이 있고 6직급은 대표적으로 자동차 운전원, 사무 담당원, 기술 담당원, 후생 담당원이 있습니다. 각 직군에 대한 대표 직무에 대해 제가 여기에 간단히 설명을 해놓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료를 참고하셔도 되지만 이제 모집 공고상에 나와 있는 직무기술서가 있기 때문에 직무기술서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점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서발전에 입사하시게 되면 근무하시게 될 곳들입니다. 이제 충남 태안의 본사와 태안발전본부가 위치해 있으며 평택, 서인천, 군산, 김포 등 이제 국내 유수의 부지에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발전연구소라든지 구미, 여수, 공주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2020년도, 2022년도 상반기 채용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서울발전은 4가지 인재상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변화를 주도하는 도전 인재, 가치를 창조하는 전문 인재, 상생이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협력 인재입니다. 이러한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한국서울발전은 노력하고 있으며 이제 한국서울발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용 제도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발 직군은 사무, 기계, 전기, 화학, ICT, 토목, 건축 직군이 있으며 매 전형마다 직군별 선발 인원은 항상 변동되기 때문에 최종 채용 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지역은 방금 말씀드렸던 곳들이 있고요. 지원 자격을 4직급 대졸 수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력과 연령에는 제한이 없으며 병역의 경우 기피 사실이 없는 분, 현역이신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분이어야 합니다. 어학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대졸 수준으로 토익 기준 700점 이상 취득하셔야 지원 가능하시며 유테스, 토플, 토익 스피킹, 탭스 스피킹, 오픽 성적이 환산 점수로 인정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당사 신규 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회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분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채용 전형 전반에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적용됩니다.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고 하면 이제 채용 전형 전 단계에서 불합리한 차별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 능력 중심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으로는 입사 지원서상의 편견 요소를 모두 삭제하였고 각 전형별 편견 요소에 대한 평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응시자가 블라인드 채용을 위반하신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당사 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제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 평가위원분들께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또 응시자와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재척 회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어제자로 공고가 난 이제 상반기 채용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9명 채용 예정이고요. 연간 채용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분야, 기계 일반, 전기 일반, 화학 일반 분야에 대해서는 이전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가 30% 적용됩니다. 전형별 단계로는 1차 서류 전형 30배수,
2차 필기 전형 2배수에서 3배수, 3차 역량구조 면접에서 최종 1배수를 가리게 됩니다. 전형 단계별 전형에 대해 간단히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선 지원서 접수를 하신 이후에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 역량 구조화 면접을 거치게 됩니다. 전형 단계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사 지원서 작성 단계입니다.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익 기준 700점 이상 취득하시고 있는지 이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환산 점수가 있으신 분들은 환산 점수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체크하신 다음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교육과 경험 사항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블라인드 채용 위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또 불성실 기재자는 불합격 처리되오니 예를 들어 동일 내용을 반복하거나 글자 수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도 채용 공고상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상과 4대 핵심 가치, 직무기술서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1차 서류 전형을 거치게 됩니다. 서류 전형은 외국어 60점, 입사지원서 10점, 자격증, 사무직군의 경우 10점, 기술직군은 30점,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30배수 선발하고 있습니다. 고조율 수준의 경우에는 입사지원서로만 30배수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어 성적과 자격증 가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성적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취득 점수, 예를 들어 UTES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UTES 본인이 해당 점수를 토익 점수로 환산하셔서 900분의 환산 점수 곱하기 60을 하면은 본인이 외국어 성적 점수가 산출이 됩니다. 한번 산출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자격증으로서는 공통 자격증은 이제 사무와 기술직군 모두 적용되는 분야이고, 직군별 자격증이 있습니다. 직군별 자격증의 경우에는 동종 자격증에 대해서는 상위 가점 한 가지만 인정되고, 이종 자격증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됩니다. 동종 자격증이라고 하면 종렬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공사기사와 전기공사 산업기사 두 가지 자격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동종 자격증으로 인정되어 상위 가점 한 개만 받으실 수 있고, 이종 자격증의 경우에는 전기공사기사, 전기기사 두 가지가 있으시다면 두 개 다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1차 서류 전형에서 30배수를 선발하고 나선 2차 필기 전형을 거치게 됩니다. 2차 필기 전형에서는 우선 직무지식 평가부터 보시겠습니다. 전공별 전공지식 50문항 출제가 되고 한국사 10문항이 출제됩니다. 전공에 대한 출제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모집 공고에 설명을 기술을 해드렸고요. 대졸 수준은 지원 분야 기사 수준, 고졸 수준은 지원 분야 기능사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사 난이도의 경우에는 대졸 수준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고졸 수준은 중급 수준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NCS의 경우에도 5개 분야 총 50문항 출제가 이루어지고, 이제 시간 배분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성검사는 직무 수행 관련 인성 요소를 평가하며 자기적인 답변보다는 본인이 진실된 답변을 일관되게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3차 면접 전형입니다. 면접 전형은 개별 인터뷰와 직무 상황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별 인터뷰의 경우에는 다대1 방식, 면접관 다수와 지원자 본인 1명이 면접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시간은 직군별로 10분 또는 15분 부여받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주제는 보통 입사 지원서를 토대로 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면접위원님들마다 조금 더 다양한 주제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무 상황 면접의 경우에는 지원자 다수가 직무 관련 과제를 제시받은 이후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해결해가는 과정을 면접관 다수의 분들이 관찰하시며 직무 능력 수준을 평가하게 됩니다. 시간은 그룹별 45분에서 50분가량 주어지고 있습니다. 전형 단계가 진행될 때 이제 채용 전형에서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우대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보훈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족, 체험형 인턴 우수 수료자, 고급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해당 가점에 본인이 해당하시는지 확인하셔서 만약에 해당하신다면 어떤 가점 우대사항에 대해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가점 우대사항 외에도 저희는 채용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전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는 대학까지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현재 이전 지역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충남, 대전, 세종, 충북에 소재한 대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자입니다. 연간 채용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분야에 대해서 채용 인원이 30%까지 채용 목표제를 적용합니다. 시행 방법으로는 이제 지역 인재 합격 인원 비율이 30%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 마이너스 만점이 5% 이내의 지역 인재 불합격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 지역 인재 외에도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3차 면접 전형 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적용합니다. 채용 인원이 10명 초과인 직군 분야에 대해서 3차 전형 합격자 남녀 성 비율이 20%에 미달할 경우 이전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와 동일하게 추가 합격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이제 이전 지역 인재와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가 공동으로 적용되는 분야인 경우 이전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 먼저 적용한 후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가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채용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고 이제 실시간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서부 발전의 채용 설명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김대기 대리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입사하신 지 지금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저는 입사한 지 5년 차, 이제 6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 네. 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도 NCS가 적용되기 시작했을 때 예, 입사를 하신 맞습니다. 건가요? 예, 네, 아마 지금도 이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말씀 주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서부발전에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채용 설명회에서 하셨던 내용들을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 수도 있어요. 네. 전 종합을 해서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2022년 상반기, 하반기 채용 계획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어제 채용 공고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전체 과정 다 지금 채용 공고가 뜬 상황인가요? 예, 전체 과정에 대해서 채용 공고가 난 상황이고요. 채용 공고에 이제 자세하게 네.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어제 채용 공고를 확인하시고 오늘 채용 설명회를 이제 시청하고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말 예.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어제 채용 공고가 나다 보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지난해랑 좀 달라진 채용 제도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말씀 주시겠어요? 우선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우선 2차 필기 전형 직무지식 평가와 NCS 분야에서 문항수가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필기 전형을 원래 2차 필기 전형과 3차 필기 전형이 나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합치게 되면서 응시자분들께서 이걸 하루에 보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된다라는 이제 의견을 취합받아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하고자 문항수와 소요 시간까지 줄여서 이제 응시자분들이 좀 부담을 줄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을 위한 제도 좀 바꾸셨는데요. 제가 또 면접의 형태를 좀 보다 보니까 그 우리 기관 같은 경우는 개별 인터뷰와 상황 면접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1차 면접, 뭐 역량 면접, 또 뭐 토론이나 PT 면접을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마지막 임원 면접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따로 마지막 전형에서 있는 임원 면접이라든지 인성 면접은 따로 보시는 건 아닌가요? 예, 면접은 저희는 이제 1, 2차 전형 단계별로 네. 나뉘어져 있지 않고 하루에 통합해서 직무상황 면접과 개별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제 1차, 2차가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날에 보거나 하면 조금 더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 회사 면접이 응시자분들께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배려를 많이 해주신 게 느껴집니다. 또 블라인드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채용 설명에 나오신 많은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려보니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어느 기관은 다른 기관에서 인턴을 했다, 뭐 다른 기관에서 내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다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작성을 하면 안 된다, 기관명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기관도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좀 허용이 되세요? 네.
저희 기관의 경우에는 이제 블라인드 채용 제도에 블라인드 채용을 위반하지 않는 사례라고 하면은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는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명을 적으실 때 그 기관이 드러나는 직간접적인 언급은 불가하고요. 예를 들어 통틀어 뭐 땡땡땡땡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발전 분야의 공공기관 이 정도로 통용되는 수준으로 작성을 하시면은 무방하고요. 다만 이제 그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기관이 드러난 거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우리 그 한국서부발전도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뭐 기본적인 블라인드는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고 타 기관의 기관명을 작성을 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산업 분야라든지 뭐 공공기관 여기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 네. 많은 분들께서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질문을 드려본다면 우리 지금 들어오신 분들과 함께 답변 한번 나눠보실게요. 네, 지난 박람회 영상들 많이들 보고 싶으실 텐데요. 아래 우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안내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박람회가 끝나고 나면은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홈페이지 그리고 조세재정연구원의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장동준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직군별 서류 전형의 합격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저희가 합격 커트라인이 몇 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게 전형별로 합격자 커트라인은 매번 달라집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정도 수준이시면 합격하실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불확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전형 단계별로 합격자 발표를 낼 때에는 합격자 커트라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형 이제 그 전형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를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셨고 또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질문들을 해주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어제 저희가 발표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무직 직렬의 주요 직무를 사례와 함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지영킴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사무직군의 경우에는 뭐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인사 업무가 있을 수 있고 회계 업무가 있을 수 있고 지역 사회공헌 업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지만 대표적인 분야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사팀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본인이 배치받는 부서에 따라 이제 그 직무에 대해서 수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대표적인 업무들을 수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 좀 덧붙여 주셨는데요. 근무지 배치는 희망하는 대로 배치가 가능한 편인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저희가 이제 희망하는 근무지를 모두 보내드리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맞아요. 인사 운영 현황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 중에 선호 사업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받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고려하고 있고요. 다만 인사 운영 현황에 따라 저희가 고려는 하되 100% 충족은 못 시켜드리는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 5개 지역에 지금 있죠. 그래서 뭐 태안이나 인천, 평택, 군산, 서인턴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 근무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본사가 태안에? 충남 태안에 있기 때문에 태안에서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안에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자, 또 이런 질문이 좀 있으셨습니다. 사무는 필기 합격 2.5배수인데요. 12.5명이면 반올림에서 선발하시나요? 되게 중요하죠, 사실. 지금 긴박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모집 공고에도 저희가 인원 산정에 대해서 산식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7.5명이면 올림에서 소수점 자리는 올림에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명 선발할 예정입니다. 아,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5명이라고 한다면 13명. 저희가 13명을 지금 또 선발을 한다고 하셨고요. 자, 직접적인 질문 또 있습니다. 우리 보거스님께서 외국어 60점, 지원서 10점으로도 합격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사무 기준입니다. 사무 기준 외국어 60점과 60점에 지원서 10점. 지원서 10점을 받으신 경우 합격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거는 절대 확정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서 10점이라는 건 지원서에서 만점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지원서 만점이라는 건 굉장히 고득점의 숫자고 다만 뭐 지금 자격증 가점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이거를 합격한다 안 한다까지는 말씀드리긴 했지만 입사 지원서 만점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자, 또 고졸 채용에서도 토익 700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아니요.
저희가 고졸 수준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요. 따라서 어학이라든지 자격증 같음은 별도로 없습니다. 아, 네. 띵동님께서 또 서부발전 인턴 가점을 적용할 때 서류에서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우대사항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턴 우수 수료자의 경우에는 필기 전형에 대해서 5% 가점을 주고 있고요. 그런 경우 이제 서류 전형에서는 따로 우대사항이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서류 전형에서 만약에 탈락을 하시는 경우에는 네, 우대사항 가점을 받지 못하실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우리 대리님의 개인적인 것들, 뭐 생활이나 이런 게 좀 너무 많이 궁금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 서류 전형이 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지금 서류를 접수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급한 마음이 들어서 몇 가지 질문 좀 더 드릴게요. 네, ICT 직구는 공통 분야 중 IT 분야 점수는 아예 적용이 안 되나요? 예, ICT 직구는 저희 자격증 가점 기준에 나와 있다시피 공통 분야의 IT 분야 가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또 민경은님께서 NCS 필기 시험의 경우 각 과목별 과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필기 전형 점수는 합산하여 40% 미만인 경우 꽈락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가점 적용 전의 점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온도니님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부서에서 일을 하려면 무슨 직렬로 지원을 하면 될까요? 신재생에너지 직렬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는 네. 따로 직군을 별도 분야로 신설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런 부분은 계획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신재생 분야에는 전 직군이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무 직군도 할 수 있고 기계 전기 직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제 전공 직군 지원하시는 직군을 정하신 후에 신재생 업무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신다면 입사 후에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열정을 보이신다면 충분히 근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께서 많이 질문을 하고 계신데요. 한국서부발전의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또 너무 감사하게도 답변을 바로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면 또 그것에 대한 답변들을 또 이렇게 얻으실 수가 있고요. 사전 질문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질문이 너무나도 많았었는데요.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서부발전 전기직을 지원하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서부발전은 유독 다른 곳보다 어학 점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작년 커트라인이 90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혹시 그것보다 더 높아져서 어학 만점이 아니면 혹시 떨어질까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죄송한데 예, 이거는 확정적으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예, 조금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붙는다, 떨어진다 이게 명확히 드러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힘든 점,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예, 어학 성적과 기술직군의 경우 자격증 가점과 입사지원서 모두 있기 때문에 네, 세 개 다 이제 충분히 준비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서류 전형을 지금 접수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면 보시는 분들께서 AI급으로 지금 답을 해주고 계세요. 너무 지금 네네, 빠르게 너무나 진행되는 것 준비를 많이 같아요. 해오신 것 같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바로 답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이 마지막 질문을 좀 하나 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제 면접 상황이나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도 자, 한국 서부 발전에 앞으로의 중점 과제라든지 또 미래 사업 방향이 있다면 혹시 전달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 한국서발전의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분야는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탄소 중립 분야와 네. 이제 신재생 에너지 확충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에너지 발전 업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이고 또 이제 화력 발전에서 조금 더 친환경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점 사업으로 두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타 외에도 사회적 이슈로는 이제 ESG 경영과 또 안전 경영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또 한국 서부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질문 사항들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를 활용해서도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함께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많은 분들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 대리님께서 발표하실 때요. 저 안에 보시면은 저도 앉아 있는데 가상 캐릭터로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자, 혹시 이거 목소리를 직접 들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럼 제가 대신해서 네, 우리 기계공님께서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기계공님. 어디 계십니까? 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자, 이전 지역 인재 우대 사항에서 최종 학력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질문 주셨네요. 예, 그 아래 질문 내용까지 같이 음.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 충남 지역 고등학교 졸업하신 후에 경기권 대학을 졸업하셨다면은 이전 지역 인재 대상이 되지 않으시고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최종 학력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권 고등학교를 나오셨다고 하더라도 대학을 경기권에서 나오셨다면 이제 이전 지역 인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 너무 재밌죠. 저 지금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이지만 메타버스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따가 손도 올려주시고 재밌게 춤도 추시면서 함께 즐기는 또 채용 설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서부 발전의 채용 설명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현재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신데요. 또 입사를 하셔서 여러분의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 서부 발전 채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